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의 기록이죠. 바로 논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공자는 왜 그토록 사소해 보이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 했을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작은 발걸음 하나에 담긴 아주 깊고도 놀라운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타인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예절이라는 게 어쩔 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냥 낡고 거추장스러운 규칙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여정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온도가 이렇게 식어버렸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공자의 구체적인 몸짓을 통해 공간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질서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하는지, 또 위기 속에서 진짜 품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본 뒤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예절의 온도. 요즘 예절이라고 하면 좀 낡은 거, 형식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한때 타인을 향한 존중의 언어였던 예절이 점점 그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예절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에게 예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타인과 공간을 대하는 내 마음의 온도를 정교하게 눈에 보이게 만든 하나의 신호 같은 거였죠. 딱딱한 규율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소통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어에 묘사된 구체적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자의 아주 섬세한 몸짓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의미까지 읽어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국궁여야입니다. 공자는 제후의 대궐 문을 들어설 때 마치 문이 너무 좁아서 몸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자신을 한껏 낮췄다고 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는요, 수레가 드나들 만큼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물리적인 굴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간이 가진 공적인 가치와 역사, 그 무게를 존중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었던 행불역입니다. 공자는 공적인 공간에서 걸음을 옮길 때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작은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문지방은 단순히 안과 밖을 나누는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건 바로 사적인 나와 공적인 나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에티켓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인의 사생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주는 것, 혹은 디지털 공간에서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도의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자의 예절이 언제나 이렇게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아주 놀랍도록 유연하게 변화했어요. 여기서 진짜 프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공자는 임금이 있는 곳을 지날 땐 긴장한 듯이 안색을 바로잡고 발걸음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계단을 내려온 뒤에는요, 다시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는 익여야, 즉 새가 날개를 편 듯이 아주 경쾌하고 절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프로는 강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죠. 시간, 장소, 상황, 이른바 TPO에 맞게 자기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유연함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규칙까지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주는 짧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우화에는 학문과 예절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학문은 예절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예절은 규칙이 없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믿었죠. 서로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우화가 주는 통찰은 바로 이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는 예절이라는 약속, 즉 규칙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타인의 무례함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소중한 자유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절의 본질은요, 평온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의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나라 선비 진문의 전설적인 일화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대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막 흩어졌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태후가 아직 그 위험한 곳에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칠 때 진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제자에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명하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서 태후를 구해냅니다.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과 원칙을 잊지 않은 거죠. 이 이야기는 태후의 이 한마디로 마무리됩니다. 진문의 행동은 거칠의 예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바로 성심성이 그 자체였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그의 품격이 정말 찬란하게 빛을 발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가르침은 이제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집니다. 공자의 몸짓과 진문의 용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문 앞에서 몸을 굽히고 문지방을 밟지 않고 위기 속에서 책임을 다했던 그 모든 행동의 심장부에는 바로 성심, 즉 정성스러운 마음이 고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다스리는 엄격함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무슨 크고 화려한 제스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 작은 조심스러움, 그 조용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500년 전 공자의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던지는 물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머물다 떠난 그 자리, 그곳에 남겨진 당신의 온도는 과연 몇 도입니까?